앞서서 이제 의료적인 접근, 뭐 방역에 대한 조치에 대한 평가도 해주셨고, 또 인권 측면에서 사회적 조치, 뭐 사회적 거리두기랄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도 해주셨고, 또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사람들, 노동자들, 또 다른 소수자들에 대한 어떤 대응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혹시 좀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좀 건너뛰겠습니다. 지금 또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시민 참여와 재난 거버넌스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앞으로 건세 또 시민 사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고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집중적으로 그냥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은 물론 저희가 뭐 사스랄지 메르스랄지 여러 가지 H1N1과 같은 여러 가지 에피데믹 또 팬데믹 이런 종류의 지난 한 몇십 년 동안 겪어온 감염병이 있지만 이렇게 대규모적이고 또 굉장히 규모가 큰 그리고 파급력이 굉장히 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러한 사례는 사실 전례도 없고 또 굉장히 불확실하고 아무도 원치 않았던 그런 이제 상황을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시민사회의 대응은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고요. 그것을 이제 앞서서 뭐 인권 측면이랄지 또 노동자의 권리 측면이랄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주셨기 때문에 저는 참여의 관점으로만 좀 더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질문에도 좀 나와 있습니다만 코로나 상황에서 존엄성이 훼손되고 피해자들의 몫으로만 남겨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버넌스 안에서 해결 가능한지, 해결 가능하게 하려면 우리 사회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전 질문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다 만들고 났는데 이 질문을 봤는데 제가 두 번째 질문이 그러면 참여적 재난 위험 거버넌스가 작동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했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답변도 같이 연결해서 얘기가 나누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직입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왜 참여적 재난 또는 위험 거버넌스인가? 우리가 보통 거버먼트라고 해서 특히 이렇게 위험이 굉장히 파급력이 크고 넓고 또 장기화됐을 때 지금 계속 정부 주도의 정부의 통제하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셨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계속 하면 될 텐데 위험 관리, 재난 관리를 하면 될 텐데 왜 우리는 참여적 위험 거버넌스를 얘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1960년대 이후부터 북미와 유럽에서는 이미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초래하는 여러 가지 기술적 위험이랄지 환경오염, 클라이밋 체인지 같은 그런 위기에 대응해서 위험 연구가 이제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사실 이런 이제 과학기술로 인해서 초래되는 여러 가지 이런 위험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전문가들이 독점을 하는 또 기술 관료적인 그런 접근법으로 이 위험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그런 부분들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한계와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사실은 이 위험들을 삶의 공간에서 일반 시민들이 겪어내고 있는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나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됩니다. 이제 1990년대 이후로는 수비 민주주의랄지 이런 이제 민주주의 개념들이 훨씬 더 참여적 민주주의랄지 이런 부분들이 더 강화가 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과 결합되어서 어떤 기술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한 시민권 의식도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코로나19와 같이 어차피 불확실하고 모호한 이런 위험의 특성을 가진 경우라면 과학적 지식도 그렇게 충분하지 않고
위험을 인식하는 각자의 모든 인식 체계가 다 다르게 구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위험을 평가하는 것도 꼭 전문가들한테만 다 맡겨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인식들이 이제 퍼지게 돼요. 그래서 시리즌 사이언스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외국에서는 보면 시민들이 모여서 본인들의 이제 그 뭐 환자 단체나 이런 곳입니다. 모여서 본인들 자조 모임을 넘어서는 거죠. 본인들이 모여서 본인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본인들이 또 본인의 일이고 본인의 가족의 일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습득해 나가면서 그 습득한 정보를 나누고 서로 과학적으로 좀 증거들을 수집해서 또 활용하는 그러한 어떤 온라인상의 모임이랄지 오프라인상의 모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시리즌 사이언스라고 해서 외국 같은 경우는 북미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그 관련된 연구를 할 수 있게끔 대학과 연결한다거나 시민사회와 대학을 같이 연결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가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 어떤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랄지 보건의료 자원에 배분을 한다거나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부분, 그다음에 지역사회를 복원하는 그런 기술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사실은 사회적 합의나 토론이 필요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참여적 위험 거버넌스, 재난 거버넌스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우리는 1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맞이하여서 어떤 식으로 누가 참여해서 이 재난 거버넌스를 형성할 수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료들은 제가 이 각주에 나와 있듯이 여러 이제 우리 건강세상 네트워크가 참여한 연구랄지 그리고 그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재난안전대책본부 안에 민관협력반이 이제 구성이 됐었어요. 거기서 나왔던 이제 여러 가지 토론회 자료, 그리고 시민건강연구소와 또 건강세상 네트워크, 또 바람, 우리 인권 그 명성 선생님이 계시는 그곳과 같이 다 같이 저희가 이제 했던 그 보고서 내용, 그리고 그 서울시에서 여러 그 자치구의 11개 자치구와 함께 하고 있는 건강생태계 조성 사업에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중심으로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1차 유행 후에 실시한 그 한 언론사와 그다음에 그 대학의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일반 시민들은 우리가 이제 그 뭐 기소로망인가요? 그 프랑스 학자가 유교적인 정신에 입각해서 뭐 K 방역이 성공한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어찌됐건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것은 민주적 시민성에 기반해서 방역 정책에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도 전반적으로 절반을 상회하는 만족도를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활동을 벗어난 사회적 집단적 활동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와 같이 중간 지원 조직 같은 것도 주체로서 포함이 되어 있었고, 마을의 풀뿌리 조직들, 이제 저희는 CBO라고 부릅니다만, 그리고 또 시민단체 협력 네트워크랄지 시민넷과 같은 그런 조직들도 같이 참여를 하는 주체들이었고, 여러 저희 건강세상 네트워크와 같은 이런 여러 그 시민단체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회적 경제와 같은 그런 그 사회적 기업의 형태를 띈 그런 단체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상황에서는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리더들이나 그다음에 마을의 건강 활동가들도 이 참여의 주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민 자치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보건소와 협력해서 이런 그 주민자치 또는 마을 조직 안에서 그 일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참여 내용이나 방법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이제 이 표를 보시면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주로 개인 차원에서는 정부 주도의 방역이랄지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와 같은 어떤 본인들의 건강과 관련된 우리 감염병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이런 행동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그런 참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민들이 또 시민들이 조직화된 그런 상태에서의 참여의 내용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던 그런 참여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 지역사회 주민 조직이 가지고 있는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서 방역 물품을 뭐 만들어서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본인들 것을 아껴서 마스크 대란이 일었을 때 굉장히 그런 일이 많았는데 본인들의 그 마스크를 아껴서 취약계층을 지원한다거나 요양보호사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고 그리고 행정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건강돌봄 사각지대 취약계층 대상의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에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물품 지원 같은 도구적 지원뿐만이 아니고 정서 지원, 여러 가지 평가 지원, 다양한 형태의 이런 지지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차 유행 때도 유행했던 루머들이 있었고요. 2차 유행, 3차 유행 각 시기별로 유행 시기별로 여러 가지 그 정보의 과잉으로 인한 인포데이밍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루머를 차단하고 그리고 그 지역사회의 어떤 맥락에 맞게끔 해석해주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하면서 이제 본인들은 그것을 꼭 정보 방역이라는 말도 쓰시던데요. 그런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도 참여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해서 지금 인권재단 사람처럼 다양한 분야의 시민사회 또 주체들은 연대를 통해서 코로나19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 대한 인권 측면의 어떤 의제 발굴을 한다거나 이 이슈를 확산해서 대정부 대국회 요구 활동들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그리고 주체들은 누구였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참여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간단히 해봤는데요. 여기서 특이한 점은 그 재난 위험 대비 부분이랄지 감염병 예방 관리 계획 수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그 활동들이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물론 감염병 대비 감시에 제가 시민건강연구에서 발간을 했던 메르스 사태를 겪고 난 다음에 재난 거버넌스의 어떤 관련된 사례 조사 보고서 같은 이런 부분들을 발간하셨고 또 이 부분을 이슈를 확산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거론을 해놨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민사회가 이 재난 위험을 대비하거나 서베일런스라고 하죠. 어떤 감시 체계에 같이 결합해서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나 이러한 기회들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곳에는 어느 누구도 초기부터 들어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벌어지는 지역사회를 들어가서 시민들을 조직화하는 부분 그리고 사회적 신뢰를 쌓아가면서 사회적 연대 활동들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끌어내는 부분 그리고 의제를 발굴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하는 여러 가지 아까 명수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공동행동이랄지 인권대응 네트워크 활동들은 굉장히 정부의 책무성을 촉구하고 또 여러 가지 관료들의 어떤 부서의 업무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 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활발히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반 주민들이나 지역에 굉장히 많은 풀뿌리 조직들 또 시민단체나 민간단체들이 협력하고 있는 여러 네트워크들은 방역에 참여한다거나 자원봉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는 아까 또 한번 언급을 하셨지만 성소수자 긴급대책 본부 결성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혐오와 차별과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면서
이 소수자 집단에 대한 루머들을 차단하는 그리고 옹호하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가와 환류 부분에서는 저희 건강세상 네트워크를 포함해서 여러 시민단체들 그리고 마을 풀뿌리 조직들 그리고 협력 네트워크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그들이 생각하는 평가와 환류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난 위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활발하지가 않습니다. 아까 또 그 노동자들의 어떤 PTSD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요. 그 확진자와 확진자의 가족들이 겪게 되는 PTSD에 대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어떤 그 심리 지원이랄지 회복을 할 수 있게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랄지 대책들 논의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을 겪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어떤 식으로 사회적으로 회복을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논의도 시민 단체들이나 우리 시민 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초기부터 우리는 시민 참여를 얘기할 때 초기부터 어떠한 그 재난이나 위험이 닥치기 이전부터 시작해서 초기에 그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때부터 또 마지막까지 그리고 평가를 통해서 어떻게 일상으로 돌아가고 회복할 수 있는지까지 이 전 과정에 걸쳐서 다 참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초기부터 이 중간에 계속 이렇게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참여할 수 없는 것인지 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이런 자원들이 필요할 때 동원의 측면에서 연계나 협조는 시민사회가 하고 있지만 어떤 협응, 협력, 연합의 단계를 넘어서 지속적으로 정부와 또는 관과 협력 구조를 유지하면서 이 전반적인 위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는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 즉 거버넌스 구축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계속 방역의 세계 축을 정부의 책무성, 시민 참여, 법적 규제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 법적 규제는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구체화되어 있고 정부의 책무성 부분도 저희가 많이 요구를 하고 있지만 시민 참여에 대한 부분은 논의도 굉장히 부족할 뿐더러 그동안 해왔던 시민 참여, 시민 사회가 해왔던 여러 가지 참여의 내용들에 대한 점검이나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재평가의 기회도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참여적 재난 위험 거버넌스 구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는가?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1999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각 동 또는 구 단위에서 이렇게 설치가 된 지역의 주민들의 자치 모임이었는데 지난 20년 동안 계속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왜 잘 돌아가지 않느냐, 왜 간변단체나 관공서의 어떤 그 동원의 도구로밖에 쓰일 수 없느냐고 얘기를 들었을 때 시민사회는 주민들은 역량이 부족해서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반대를 얘기를 합니다. 시민사회는 이미 성장을 많이 했는데 그들과 같이 카운터 파트너가 되어야 할 관료들의 움직임이나 관료들의 인식은 그리 많이 변하지 않았다. 시민사회를 주민들을 주체로 보는 모든 정책과 모든 이런 그 절차들이나 이런 의사결정의 과정에 주체로 보는 시각은 여전히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몇 년 전부터 이제 바뀌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많은 곳에서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갈등과 좌절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지원과 시민사회 자원이 확보돼야 되는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되고요. 그보다 더 행정 지원을 위해서 갖춰줘야 될 것은 법률적 토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여러 가지 이제 감염병 관리위원회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요번에 그 예방접종과 관련돼서 접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위원회들도 있는데 모두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시민사회 단체들이 들어갈 수는 없는 걸까요? 구성에 왜 전문가의 얘기만 꼭 들어야만 하는 걸까요? 지역에 또는 지금 말씀하신 여러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들을 같이 그들의 얘기들을 좀 더 당사자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개선의 방안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표들이 우리 시민사회 단체의 대표들이 사실 포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염병 예방법 안에 그런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들도 개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이것들을 실행해 나가는 지방정부 차원의 조례들도 다시 관련 조항을 신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재난위험 예방 관리에 있어서는 전문가 중심이 아니고 시민사회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당사자들의 참여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방역 정치의 과잉화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정치권과 언론의 관심,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작년 우리 건강세상 네트워크는 다양한 활동들을 다양한 연대 조직들과 같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론화 작업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그 나온 시사인과 KBS가 공동 주최한 그 설문조사를 보면 최소주의적 시민의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방역을 위해서 참여는 하겠지만 그 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굉장히 많은 취약계층과 또 피해를 본 여러 당사자들을 돕는 데 대한 기부랄지 봉사 여러 가지 정부의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색해졌음을 알게 됩니다. 5월의 상황과 11월에 이 설문조사 2차로 했을 때는 그 인식의 갭이 굉장히 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방역 정치의 과잉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갈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 연대의식이 깨졌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이런 결과를 냈는지 굉장히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로서 시민단체로서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하지만 아이솔레이션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계속 저희는 이제 솔리데리티가 더 중요한 연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도달해 있습니다. 집단 면역이라는 표현도 사실 어찌 보면 같은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람과 사람의 연결을 굉장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떨어뜨렸다면 지금은 이제는 계속 이런 집단 면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훨씬 더 솔리데리티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감대를 확산하고 교육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민사회 조직화를 강화하는데 저희가 더 나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규 연대 조직을 발굴하고 확대하는 것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재난위험 거버넌스를 이렇게 중요하다고 했으면 저희가 어떤 식으로 요구사항을 구체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이고 저희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오늘과 같은 이런 세미나든 간담회든 집담회를 통해서 회원 결집을 더 내실화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웹진이나 여러 가지 소통 채널을 통해서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